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문이 아니라, 이제 제어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순서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조건문인 if문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f문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감초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if문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사용할 줄도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if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을,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코드의 내용이 상당히 짧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빙빙 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조건을 잡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소스를 많이 참고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그 능력은 많이 올라갑니다. 제 경험상. 자, 여튼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죠. 자, 조건문. 자, C 언어에서는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명령을 다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단순 if문, 그냥 if문 하나 딸랑 있는 거 있어요. 예. 그리고 if else문, 그리고 switch문을 제공하는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단순 if, 그리고 if else, 그리고 if else, if else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if else 구문 안에 if하고 else if else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제공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뒤에 가서 제가 스위치를 배울 때 if문과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문의 활용도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if 구문이 훨씬 더 현업에서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if문의 컨디션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if문의 신텍스 문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일단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조건이 여러 단계이고 복잡할 경우에는 다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중 if else는 중간에 if 하고요. 그리고 또 else if라는 게 있어요. else if 하고, 이게 여러 개가 와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 구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지만 2% 끝나는 것들은 여기에 조건식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else로 끝나는 것은 여기에 조건문이 절대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건문을 가르치다 보면 else에다가 조건을 걸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문법적 오류도 되겠지만 논리적 오류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첩 if else문도 있고, 중첩 if else문은 if 구문 안에 또 이렇게 블럭 안에 또 이렇게 if 구문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중첩이 됐다 해서 nested 조건문, 컨디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스위치문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진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아시겠죠?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되는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은 담은 이 C 언어뿐만 아니라 자바, 뭐 자바스크립트, 뭐 JSP, 스프링, 뭐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조건문과 반복문은. 알겠죠?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순 if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단순 if문, 싱글 if라고 생각하세요. 단순 if문은 통상적인 용도는 이거예요. 뭐 하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한루프를 돈다라고 했을 때 if문이 하나 이제 빠져나가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루프를 계속 돌다가 여기에 if 구문을 조건을 계속 CPU가 관여를 하거든요. 관여를 해서 이 값이 이 값으로 바뀌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안 바뀌었거든. 그럼 펄스잖아요. 펄스면 이거 안에 있는 문장 실행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또 루프를 돌면서 체킹하고 루프를 돌면서 체킹하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어본다. 아시겠죠? 예, 간단하게. 그래서 제시한 조건이 참이면 명령을 실행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아주 단순한 if 구문입니다. if 구문은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f 조건문, 요거 우리 순서도에서 맞다, 그죠? 예, 서류 형태의 입출력이었는데, 이거는 조건문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이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텍스트로 풀어놓은 서류 문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인 조건문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비가 오면 나는 우산을 준비할 것이고 비가 안 오면 우산 구태여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입출력 나타내는 스타트 엔드 왔고요. 그리고 순서도에 따라서 자 비가 오는 조건이 여기에 걸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온다라는 게 참이라면 우산을 준비하고 그죠? 비가 안 온다라는 아니, 비가 오는 게 거짓이라면 이 명령문이 실행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if문에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똑같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 한글로 텍스트로 이렇게 표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것만 보고도 금방 짤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비가 오면 이 명령을 실행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건너뛰고 그냥 끝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 비가 오니? 이렇게 딱 하나만 물어보는 거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 그겁니다. 그게 단순 if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 if문에 대한 예제인데요. 한번 보죠. 다음 예제는 단순 if문을 사용하여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양의 정수일 때만 문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편의상 숫자 0을 양의 정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건식을 사용한다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그죠? 그러면 봅니다. 자, 역시 초기화를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정수 입력 받았어요. input num에다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야, input num 입력된 값이 0보다 크냐? 그럼 양수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양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수다. 그러면 아하 입력한 수는 요거는 실행을 하죠.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자 입력한 정수 %d는 양수입니다 라고 해서 input num 이렇게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음수가 들어왔다 혹은 0이 들어왔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됐으면 이거 조건 참인가요? 참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행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 정수 입력 88은 양수죠. 그래서 양의 정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했지만 정수 입력 마이너스 50 했어요. 출력 안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지금 한 줄이잖아요. 출력 문장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한 줄이란 말이에요. 한 줄이면 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줄 이상이라면 이 printf 두 줄 이상이라면 이 중괄호 생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익히시면 되겠죠. 중괄호가 한 문장일 때는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문들은 한 줄이 들어오든 두 줄이 들어오든 중블럭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야 오류도 줄어들고요. 알겠죠?
나중에 한 줄만 했다가 여기에 뭐 또 여러 줄을 이렇게 표식을 했다. 근데 이것만 실행하거든요. 딱 한 줄만. 그렇게 돼버리면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거거든요. 중블럭.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양의 정수를 입력하면 제시한 조건이 참이 되어 해당하는 문장을 출력을 하죠. 이와 같이. 그러나 0이나 음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 값이 false가 되어서 이거는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장도 출력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즈 걸어 놓으시고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서도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는 순서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서도 기호도 써봄으로써 외울 수도 있겠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저도 학생 때는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단순 if문에서 명령문의 코드블럭이 바로 중괄호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디테일하게 보면요. if문에서 조건문은 반드시 괄호를 묶어야 하고 조건문이 참인 경우 수행하는 명령문이 2개 이상이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2개 이상이에요. 두 줄도 포함인 거죠. 그죠? 2줄 이상이면 중괄호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중괄호를 사용하여 코드 블록 구간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코드 블록을 선언하지 않으면 2개 이상의 명령문 중에서 첫 번째 명령에만 조건문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아싸리 다 그만두시고요. 그냥 한 개고 2개고 그걸 떠나서 간에 저야 뭐 코딩 하다가 뭐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아니까 에러를 만나도 아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부터 배워 나가는 사람들이시니까 중블록을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if 구문에서 else if도 마찬가지고 else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중블록을 무조건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때 그때는 한 문장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중블록을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블록에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의도한 바는 이거죠. 이게 양수. 그리고 그러면 이게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true라는 뜻이에요. 그죠? true인데 출력을 했어요. 입력한 정수는 양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조건문은 참입니다. 이 내용은 이게 참일 때 같이 하려는 의도였겠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코드 블럭을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거짓일 때도 그냥 실행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if문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if문의 영향력을 받으려 그러면 여기에 중블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블럭을 하지 않으니까 들여쓰기도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블럭을 하지 않으면 얘하고 동일한 들여쓰기 단일 선상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얘의 영역을 받지 않겠노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세요. 정수를 73을 입력을 했으니까 이렇게도 출력이 되고 마이너스 888인데 이거는 당연히 출력 안 하겠죠. 왜? 한 줄이니까 이거는 출력 안 해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if 영역 밖에 있으니까 얘는 조건문이 참이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얘는 이 조건이 뭐 어찌됐든지 간에 참이든 거짓이든 아무런 이유 없이 상관없이 얘는 그냥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if문에서 조건문이 참일 경우에는 if문 다음에 제시한 명령문 한 개, 원 스테이트먼트만 실행을 합니다. 원 인스트럭션. 그런데 그래서 if문 바로 다음 명령문을 제외한 나머지 명령문은 조건이 관계없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의도는 조건문은 참입니다라고 했던 거라면 이거는 여기에서 중블럭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도 들여쓰기가 앞으로 이만큼 튀어나오지 않고 여기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예.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제 코드 블록을 지정을 한 거예요. 자, 명령문의 코드 블록 설정. 자, 다음 예제는 if문에서 제시한 조건문이 참일 경우 명령문이 수행되도록 코드 블록을 지정을 한 프로그램이다. 앞선 예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 중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그 조건문이 참입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이 코드가 조건에 관계없이 실행되던 것을 조건에 관계 있게끔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준 거죠. 맞습니까? 예.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았는데, 자, 중블럭이 들어왔다, 그죠? 이 안에 들어오니까 들여쓰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수 입력 1, 2, 3을 자 123을 넣으니까 입력한 정수 123은 양의 정수다. 조건문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수 입력을 했는데 음수 값을 입력을 하니까 폴스가 돼버렸다.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문장은 아예 실행조차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중블럭도 그래요. 중블럭을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끝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선언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프로그래머의 스타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인트에서 중블럭 해놨죠. 그죠?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여기에다가 중블럭의 시작을 알리고 한 칸을 그나마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래머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if문 바로 옆에다가 중블럭 열어도 됩니다. 알겠죠? 요런 거는 프로그래머의 자기만의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래머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는 뭐 어차피 여기에 중블럭이 오나 여기에 중블럭이 오나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보기가 좋다면 이걸로 하시고 그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자, if문에서 조건문의 참과 거짓 판별에 따라 적용하는 명령문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설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바로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바로 코드블럭 지정이다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요까지만 만약에 했다. 이건 없다. 그러면 얘는 코드블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10행에서 우리가 선언한 if문의 영향력은 중괄호를 선언한 코드블럭 11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 두 문장이 인스트럭션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14행까지이다.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하여 코드블록을 지정하는 것은 if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영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if문의 효력 범위 즉 이 조건이 참이면 같이 수행을 하고 거짓이라면 같이 수행하지 마라 라고 이제 영향력 즉 효력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기 위한 게 바로 코드 블럭입니다. 알겠죠?
중괄로입니다. 참고로 대괄로 아니고요. 예, 그리고 조건을 때는 반드시 소괄로입니다. 소괄로. 아시겠죠? 이게 바로 단순 if문입니다. 그리고 코드 블럭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if else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0%의 확률을 지닐 때는 통상적으로 if 하고 else 이 구문을 이렇게 써요. 50% 확률일 때.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이거는 50% 확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건이 뭐 아니면 도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if else문에도 다중 if else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if 여기서 이렇게 하죠. 요거 하고 다시 해서 여기에 다중 if else 문이 있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이거예요. if 해서 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조건이 틀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어서 else if를 쓰는 거예요. else if 이렇게 조건 이렇게 이거는 else if는 몇 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 해서 else는 조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else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 조건에 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else를 써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50% 확률 알겠죠? 뭐 아니면 도 이걸 알아보는 거고 뒤에 나오는 다중 if else 구문은 우리가 요렇게 쓰는 구문을 다중 if else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봅니다. 단순 if문은 제시한 조건문이 참일 경우에만 명령을 수행을 해버리고 거짓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 예제나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그에 반해서 if else문은 제시한 조건문이 참일 경우와 참일 경우에 수행할 문장과 거짓일 경우 수행할 명령문을 따로 정의하는 조건문이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거는 역시 뭐 명령문 1, 2 이렇게 우리가 서류적으로 입출력을 한다라는 내용을 심어 나온 거고요. 근데 자, 여기서 스타트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끝을 내는데 조건을 봅니다. 자, 조건문 자 분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조건문이 지금 보니까 비가 오냐라예요. 앞에서. 그죠?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온다. 그럼 참이죠. if 비가 온다 equal true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참이다. 그죠? 참이면 이렇게 해서 이 명령문에 해당하는 것은 장화를 신는다라는 것이고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죠? 50%의 확률. 그러니까 false면 명령문 2를 비가 안 오면 운동화를 신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true로 가든 false로 가든 이렇게 명령문들이 각각 존재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내 if 구문 이거 실행했는데 이게 거짓이면 else문 네가 실행되고 그리고 if문이 참이면 else문은 실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뭐 캐릭터를 생성하시겠습니까? 생성한다 안 한다잖아요. 생성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이렇게 버튼이 있다면 확인 딱 누르면 캐릭터 생성 화면으로 넘어가고 취소 누르면 캐릭터 생성을 취소하셨습니다 라고 메시지 띄우면 끝이죠. 이때 이건 50%의 확률이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if else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비가 올까라는 물음에 비가 오면 당연히 참이죠. 그러면
장화를 신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거짓이죠. 그럴 때는 운동화를 신는 것처럼 if, else 이 단일 if하고 else 문이에요. 알겠죠? else if는 여기에서는 안 들어가요. 두 개의 조건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아니 그냥 두 개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f else 문은 제시한 조건문의 참과 거짓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명령문을 각기 다르게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if, else 구문입니다. 얘는 우리가 말씀드린 바대로 얘는 50%의 확률 뭐 아니면 더입니다. 아시겠죠? if 구문이 실행이 되면 else는 실행이 안 되고요. if 구문이 실행이 하려고 했는데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되죠. 그러면 else 구문을 실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됐나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여기 예제가 두 개가 있는데 예제 두 개를 빨리 한번 보죠. 자, 입력한 정수의 홀수와 짝수를 판별하는 예제. 자, 이렇게 int 타입을 선언했고 초기화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수 입력하라고 있어요. input num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리절트가 input 해서 %2를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값은 리절트 값은 0이나 1일 거예요. 왜? 2로 나눴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if에서 리절트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1을 의미하죠. 1이라면 이 뜻이잖아요. 근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죠? 1이라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2로 나눠서 1이라는 것은 당연히 홀수를 의미하죠. 맞나요? 예. 홀수인데, 이게 1이라면 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거는 0이라면 뜻이 되겠네요. 그럼 나누어 떨어졌다.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거는 짝수가 되겠네요. 그죠? 예. 이해됩니까? 예.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죠. 12행은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여 입력한 값이 홀수인지 판별하는 조건문이다. 요거. 그죠? 맞나요? 근데 구태여 이렇게 조건문을 여기 이거를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넣어서 여기다 이꼴 해서 0이나 1로 이렇게 가져가면 한 줄을 줄이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실습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만약 if result 제로로 선언한다면 짝수인지 판별하는 조건문이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조건문이 참 또는 거짓일 경우 출력문에 맞게 수정을 한다면 두 가지 조건문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뭐 이거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여기다 이꼴 0을 주든 그러면 여기에는 이꼴 0을 줬다면 여기는 짝수가 될 거고 그 다음 else는 여기에는 다시 홀수가 될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고방식, 사고의 차이죠. 사고방식이 아니고 사고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홀수냐 짝수냐를 나타낼 때 이거는 뭐 아니면 또 50%잖아요. 남녀를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 if else 문인데 역시 이번에는 입력한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의 판별 예제인데요. 자, 알파벳의 대문자를 판별하려면 우리는 알파벳은 아스키 코드 값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죠? 앞에서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죠? 소문자에는 아스키 코드로 97 그리고 대문자에는 아스키 코드로 65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스키 코드 값 그죠? 대문자는 65에서 90 소문자는 97에서 122이나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상수값이 있죠. 그죠? 그 위에 문자 상수 얘는 자 우리가 대문자는 A에서 Z 소문자는 역시 A에서 Z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알파벳 초기화 했고요. 알파벳 입력을 받으니까 당연히 스캔FS에서는 사이즈 오브 입력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알파벳이 대문자인지 판별하는 조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알파벳이 A
얘는 65입니다. 65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문자 상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넣게 되면 가독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A와 같거나 이상이죠. 그리고 AND입니다. 이거는 한 개가 아니고 논리 AND죠. 그죠? 논리 연산자, logical operator입니다. 그래서 둘 다 참이어야 참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이에 있냐 이 뜻이잖아요. A와 Z의 사이에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입력한 알파벳 퍼센트 %C 내가 만약에 Q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Q는 대문자이고 그죠? Q는 대문자이고 뭐예요? 그리고 ASCII 코드 값은 이렇게 코드 블럭 적어놨네요. 그죠? 코드 블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까지 출력이 되죠. 그럼 else 구문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소문자 B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else 구문이 실행을 해서 B는 소문자이고 그리고 ASCII 코드는 얘는 98이죠. 98입니다 라고 해서 얘가 실행이 되고 얘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사용자가 알파벳 입력하라고 이렇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나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경우나 엉뚱한 값을 입력할 경우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아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봅니다. 이 예제에서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데, 그죠?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자 상수를 사용해 대수 문자를 판별하고 있다. 이 부문을 보면 문자 상수를 의미하는 A에서부터 대문자 A에서부터 Z와 구간을 의미하는 논리 연산자 AND 둘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AND를 사용하여 조건식을 선언하였고 있다. 그죠?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면 else문에 해당이 되어 블록 내 명령을 수행을 하여 입력한 값이 알파벳 소문자라고 출력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시한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일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if else문의 이건 한계예요. 한계. 맞잖아요. 8을 넣었으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뭐 아니면 뭐 알파벳만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if else 구문이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러 코드 즉 예외 코드죠.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걸러줘야 돼요. 걸러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걸러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중첩 if else문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if 구문 단순 if문을 써서 우리가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 입력하면 거기서 잘못 입력됐다라고 하고 리턴문 쳐버리면 끝나버리죠. 아시겠죠? 예.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중 if else 구문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단순 if 그리고 50%뭐 아니면 도인 if else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다중 if else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지금 이것보다 복잡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번 장에서 배운 if 구문과 단순 if 구문과 그리고 if else 구문 그리고 if else문의 한계점까지 우리가 이런 게 알아봤습니다. 됐나요? 예, 마무리하죠.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